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 환경 기사산업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필기를 합격하셨겠죠. 너무나 좀 큰 산 넘어오시는데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제 경험상 반반이에요. 무슨 반반이냐면 이런 반이 있습니다. 꼭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들었어야 됐다. 들어야지만이 뒤에 학습을 하는데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을 함으로 해서 정확한 학습, 그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의 반의 오리엔테이션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또는 내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정보만 담은 오리엔테이션. 후자의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제 경험상도 반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다가 후자의 오리엔테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바로 1강부터 들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오리엔테이션은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전자에 해당하는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학습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목차를 시험 개요들 간단하게 좀 다루고,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나 실기시험에서는 답안지를 우리가 OMR 카드에 마킹하는 형식이 아니라 뭘로 하죠? 직접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술해야 되는 아주 간단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을 안 하면 감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짜 잘 풀고도 감점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 실기는 접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접수에 따라서 학습 시간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한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개요예요. 이 실기는 필답 60%, 작업 40% 복합형 시험으로 치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 시험은 2시간 동안 치러지는데 문제가 한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해 갖고 단답형도 있고, 또는 뭐 개념을 그냥 쫙 서술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계산 문제를 쫙 풀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 문제를 10문제에서 13문장을 풀어서 풀면은 만점이 60점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 여러분들은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 실험이 4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이미 선택이 되는데 19년 1회차부터 그 공지사항이 나와가지고 적용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적용이 돼서 총인 하나로 현재로서는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 실험 보시는 분들은 4항목 중에 원래는 뭐가 나올지 몰라서 4가지를 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 그것이 총인이고, 제가 그래도 여기 4항목이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바뀐다고 하면 항상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고가 나올 때 제가 바로 수정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OT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아직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수정 강의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총인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미 선택된 게 이제 총인이고,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총 만점 40점이 되고 도합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 그러니까 60점부터 합격이 되는 거예요. 뭐 필답에서 20점 받고 작업 40점 그래도 되고, 필답 60점 받고 작업 뭐 10점만 받고 뭐 그래도 됩니다. 대신에 필답형 60점 만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업형을 응시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요.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점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사실 이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필답형은 볼펜과 계산기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니라 볼펜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냥 습관적으로 컴퓨터용 사인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곤란하죠. 막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볼펜은 꼭 갖고 가셔야 되고 샤프나 연필도 갖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샤프나 연필로 먼저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덧칠로 이제 볼펜을 하고 그다음에 샤프 연필은 지우개로 싹 지워주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왜냐면 쓰다 틀리면 이제 두 줄 긋고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답안지 안 이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연필이나 샤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형 갈 때는 똑같이 이 볼펜하고 계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실험복하고 피펫 필러라는 이 아이템을 미리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뭐 어디서 지급해 줄 수가 없고, 특히나 피펫 필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뭐 고장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구매를 해야 되고, 이건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펫 필러 좀 구매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뭐 2개까지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집에 이제 물 같은 거 해볼 수가 없구나, 실험을 연습 안 해왔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미리 실험 연습을 못 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뭐 작업형 OT 때도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요거를 좀 미리 구매하고, 피펫도 같이 얼마 안 하거든요.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같이 구매를 해서 피펫 필러하고 피펫까지 구매를 해서 집에서 이제 물로 연습도 해보고 그 피펫 필러가 정상인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험복과 피펫 필러를 미리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 준비물에 뭐 이 장갑, 라텍스 장갑이나 뭐 보호안경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그거 없다고 해갖고 감점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필답형이에요. 그래서 필답형에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소수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따로 답안지에 소점을 몇 제짜리까지 쓰시오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내용을 따르면 돼요. 그 지문을 따르면 되는데 그게 보통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기준이 딱 이거예요. 소수점 4채짜리까지입니다. 중간 계산은 그렇게 끊고 단위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좀 불안할 때는 안 쓰는 게 낫겠죠. 괜히 썼다가 여러분 피해보시 마시고, 대신에 최종 답은 반드시 단위를 써주셔야 돼요. 안 쓰면 빵점 처리돼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단위까지 꼭 써주셔야 되고, 소수점 3채짜리에서 반올림해서 2채짜리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계산 과정이 나오는 게 뭐 BOD 뭐 5가 뭐 나왔는데 뭐 10점 뭐 95 뭐 71 뭐 34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4채짜리까지 딱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6, 7 이렇게 나와도 올려서 여기 둘째로 하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4채짜리까지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답을 뭐 구한다. 그래서 결국 BODU는 뭐 얼마다 했을 때 뭐 BODU는 뭐 23점 뭐 73 뭐 78이다 뭐 그랬을 때는 3채짜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3.74다 이렇게 단위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아셨나요? 네, 이렇게 소수점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부탁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좀 제발 해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쓸데없이 1점, 2점씩 감점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조심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식으로 계속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해놓으면 습관이 돼갖고 그대로 그냥 안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 작성 요령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이제 필기 때는 내 마음대로 막 풀었어요. 막 풀고 그냥 계산기상으로도 막 풀고 쓰는데, 이제는 그 풀이 과정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공학이라는 건 길은 다르지만 답은 하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도모하는 게 바로 이 공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틀리다 맞다 풀이가 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채점 위원들이 좋아하는 답안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답안지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은 그 채점 위원분들이 보통 대학 교수님들이라는 거죠. 그 교수님들이 쓰신 대학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문제풀이 또는 교재에 나오는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산식을 먼저 맨 위에 올리고, 산식이라는 건 그 답을 산출할 수 있는 식을 얘기합니다.
그 식을 맨 위에 위치를 시키고 그 식에 필요한 인자들을 쭉쭉 설명을 하고 최종 계산해서 산식에 대입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BOD5의 소모식을 구하시오. 그랬을 때는 자, 산식이 이 BOD5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어떻게 되죠? BOD5, BODU 1 마이너스 뭐 10의 마이너스 KT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올리고 뭐 여기에 필요한 뭐 BODU 뭐 계산 과정에서 뭐 땡땡땡 해갖고 뭐 2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K가 뭐 0.1이다 뭐 이렇게 뭐 T가 5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고 했을 때 최종 계산 BOD5는 BODU가 200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0.1에 5에 여기 뭐 계산이 됐다 해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는 게 가장 채점위원이 좋아할 답안지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수질하고 대기 필답형을 봤을 때 저는 만점이 나왔어요. 물론 뭐 그때 제가 이거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제가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때 했었던 방법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이러한 양식을 띄웠고 이런 식으로도 됐고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되려면 이런 양식을 띄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방식마다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원하는 답안지를 좀 만드는데 연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의가 없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태까지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이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분들도 이렇게 답을 쓰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양식을 일단은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시험 접수 방법이에요. 접수할 때는 우리가 필답형하고 작업형을 두 개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날짜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자, 15일이 필답 날짜였다. 그러면은 작업형 날짜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장 장소가 뭐 한 실험에 뭐 10명, 뭐 열 몇 명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시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여러 개로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필답을 기준으로 전날 하루나 아니면 그 후에 2주에 걸쳐서 열리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번 시험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접수 날짜가 뭐 2일이라고 뭐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월요일 2일 아침 9시에, 보통 아침 9시에 하거든요. 그때 일단은 딱 들어가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9시 되자마자 딱 들어가셔야 되고, 그 큐넷의 시간하고 또는 여러분들 딱 시간을 컴퓨터 시간으로 딱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시간을 잘 설정을 하신 다음에 9시 되자마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고, 들어갔을 때 접수를 일단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접수. 빠른 접수는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맞춘다. 두 번째, 자, 이건 정말 이 영상 유명해지면 안 되는, 왜냐면 다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써보겠습니다. 뭐 영상 뭐 못 본 사람 어쩔 수 없지 뭐. 요거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계좌이체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금하기 전에 일단은 확인만 딱 되면 바로 접수로 인정돼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는 뭐 하루인가요? 뭐 몇 시까지인가요? 어쨌든 그 시간까지만 넣으면 되고, 신용카드 하면은 그거 막 번호랑 막 여러 가지 다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딜레이 되는데, 계좌이체는 딱 누르고 뭐 현금 영수증 받을 분들만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딱 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어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핸드폰 어플. 요거 상당히 빠릅니다. 옛날에 많이 안 사용할 때는 대기 시간 기능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빨랐는데 요새는 좀 느려졌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어플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어플 하시는 게 좋고, 둘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둘 다 하는 게 더 좋고요. 자, 그렇게 해갖고 접수를 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딱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를 하시는데, 최대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작업형 날짜를 가능한 뒤쪽으로,
필답형 날짜는 픽스가 돼 있어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둘 중 하나로 딱 픽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에 필답형 날짜가 픽스가 돼 있다. 얘는 이동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15일에 봐야 돼요. 그런데 작업형 날짜는 16일에 보는 사람도 있고 18일에 보는 사람도 있고 20일에 보는 사람도 있고 27일에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시험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실험 연습도 충분히 했어요. 그럼 뭐 뒤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5, 16 이렇게 딱 설정하셔갖고 시험 보시면 되는데 내가 준비가 진짜 미흡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으셔야 되겠죠. 27.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15일에 딱 필답 여기 될 때까지는 필답 준비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작업형 아예 준비 안 하고 끝난 다음부터 작업형 준비할 시간이 2주나 있죠. 그렇게 준비해서 시험 보시면 훨씬 더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다행히 총인이라고 그래갖고 딱 돼서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언제 풀릴지 몰라요. 풀려갖고 4개 중에 하나 또 택이라는 제도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동안 4개 다 연습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아시겠죠?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좀 준비가 미흡하다 그럴수록 이 날짜를 뒤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수 장소와 날짜는 한 번에 열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딱 9시에 들어갔더니 열린 게 자 나온 게 컴퓨터에 나오는 게 내 집 가까이에 해야 되는데 필답형은 집 가까이 있어요? 작업형 봤더니 집 가까이에 있는 데가 보니까 16일하고 17일밖에 날짜가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작업형 장소가 다 없어요. 자, 한 번에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여기가 완료가 되면 18일, 19일 열어주고 또는 또 여기 만료되면 또 25일 하나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여기 좀 작업병 자리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수험생 대신해서 좀 전화해보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계속 의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수요자가 추산이 안 된대요. 그 인원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만큼 잡아놨다가 더 많아지니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장에 여기 실험 더 열 수 있냐 부탁을 해서 협의가 되면 또 날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치러질 확률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16일밖에 안 열렸어요. 17일밖에 안 열렸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셨다가 또는 17일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25일 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자리가 나왔을 때 원서 접수 현황을 눌러보면 그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남은 인원수. 한 4자리 정도 남았을 때 바로 취소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한 자리 남았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취소하는 동안 들어와서 나 완전히 그 낙동강을 오리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날짜를 가능한 뒤쪽으로 선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 실기 접수 관련해 갖고 또 여러분들 또 필요한 이거 갖고 좀 정보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뒤에서 소개를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실기 접수, 그다음에 실기 준비하는 그런 꿀팁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 채널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할지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거잖아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분석해왔어요. 옛날에는 뭐 분석 과정이나 이런 거 다 보여드렸는데 시간 낭비고 좀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제가 18, 17, 16 최근에 3년 기출을 딱 모아가지고 요것들은 뭐 제가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또 업데이트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전에 문제들을 쫙 봐도 뭐 15, 14, 13, 12, 2003년까지 쫙 봐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의 추세다라고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자, 보니까 개론에서 우리가 이제 5과목을 배우잖아요. 산업기사분들은 4과목이고 개론, 방지기술,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그다음 공정시험 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산업기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하수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방지기술로 합쳤어요. 왜냐하면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상하수도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일부 방지기술에 합쳐지고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기사분들만 배웠던 그 상하수도의 부분이
갑자기 이제 실기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에서 안 배웠던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어차피 이론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 파트 때 다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는 없고 자 어쨌든 그게 포함된 게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랬었을 때 개론이 어쨌든 한 2에서 4문제 정도. 방지기술에 6에서 8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공정시험이 0문제나 1문제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몇 문제예요? 거의 이제 총 10문제에서 13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맞춰지는 거고 45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야? 방지기술이라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시간을 두셔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법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보니까 개론 같은 경우에는 개념 문제하고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제3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 방지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론에서 개념을 토대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전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 미생물 같은 걸 이제 배웠다. 그거를 이제 개념을 토대로 방지시설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미생물이 운전이 좀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거품이 나온다거나 슬러지가 부상된다거나 슬러지가 팽화된다거나 이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뭐 운전 인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SRT를 구하시오. MLSS를 구하시오. 이런 인자들에 대한 운전 가능 여부 물어보는 게 계산 문제로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시험은 거의 다 보셨을 때 실험 농도 계산하는 또는 뭐 그냥 외워서 푸는 경우 진짜 가끔가다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험 농도 그러니까 뭐 COD 구하세요. BOD 구하세요. 인자들 주고 그 실험식을 외우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보니까 개론은 수질의 오염에 대한 지식에 이제는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필기를 듣고 실기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거의 95%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걸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영양화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는 내가 하고 싶은 그 필체대로 쓰고 싶지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술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완벽하게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조에 대한, 부영양화에 대한, 슬러지 팽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개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 문제를 풀어내는데 인자를 구해내는데 방지 기술을 풀 때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문제를 꼬아놓는다. 그러면 자, SRT를 예를 들어서 구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QW, 뭐 XW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Q0, X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안 알려주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준다는 거야. 그거를 꼬아서 SVI를 줘서 여기서 구해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꼬아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저렇게 구해볼까? 이게 없으면 저렇게 구해볼까? 저것들을 생각하는 유연한 사고를 저랑 같이 키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실기 공부할 때는 좀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꼬아 놓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걸 대체하려면 다른 방법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지? 그거를 좀 생각해보는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험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정시험을 따로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기출을 보면서 나왔던 거 좀 정리하고 또는 선생님 좀 그걸로 불안한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필답형을 위한 틈새 시장입니다.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거 가끔씩 던졌던 문제들 그런 것들 개념만 제가 쫙 모아서 공식들만 쫙 모아서
만든 컨텐츠가 있어요. 필답 틈새 시장만 봐도 여러분들의 이 빈틈을 다 바꿀 수 있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겠지, 그렇죠? 이제 시간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101%로 완성하는 응용 문제.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들, 사실은 이제 필기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약간만 살을 붙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풀이,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시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해드렸는데도 선생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좀 더 궁금해요, 이런 자료가 더 필요해요 라고 하셨을 때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Q&A 공간들을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편하신 그 경로로 저랑 소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강생이시라고 하면 에듀피디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제가 질문 오는 대로 그대로 답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실계도 Q&A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Q&A 특강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때 개설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될 거예요. 안 돼도. 그 Q&A 특강은 뭐냐면 제 모든 강좌에 다 있는 그 특강인데요. 이 그냥 글로 물어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질문이. 나는 좀 이 답변을 영상으로 좀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촬영하러 왔을 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입체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초록별 엔진, 제 채널 이름이에요. 그래서 초록별 엔진로 들어오셔갖고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목요일 밤 10시에 제가 스트리밍 생방송 하거든요. 그때 진행할 때 직접 오셔갖고 저랑 이제 소통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에듀피디 이제 그 제가 올라와 있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끔가다 제가 지금 확인이 돼요. 또는 뭐 제가 댓글 남긴 거에 대댓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림이 뜨거든요. 그거 아니면 알림이 좀 안 떠갖고 여기로 해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볼 수가 없고, 좀 빨리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는 내가 좀 비밀스럽게 좀 보내고 싶다 그런 질문들은, 또는 뭐 취업 관련해서 뭐 진로 관련해 갖고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 뭐 블로그 여기 들어오셔서 쪽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인스타로도 많이 DM 보내주시는데 그게 좀 편하신가 봐요. 좀 사적으로 그리고 빨리빨리 좀 받을 수가 있고, 인스타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메일로, 메일 뭐 긴 뭐 내용 같은 거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거 애니 하나 빠졌네. 네, 겟업 그린이에요. 겟업 그린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그럼 저는 또 여러분들 어디서 만나 뵙지 모르겠지만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